4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타인의 해석, 말콤 그레드웰의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출판됐고요. 472페이지 책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다고 하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수집한 몇 가지 단서, 특히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파악한 상대의 의중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예를 들어 피의자의 말을 직접 듣고도 잘못 판결하는 재판관, 히틀러의 손을 맞잡고 평화주의자라고 확신한 영국 총리, 평범한 운전자를 범죄자로 의심해 3일 만에 자살하게 한 경찰관까지. 결국 어떤 식으로든 타인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고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존의 전략들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과 배경이 전혀 다른 누군가와 매일 만나야 하는 우리가 타인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 말콤 그레드웰의 타인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책은 메모의 마법, 마에다 유지의 책입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256페이지 책입니다. 메모의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인 저자가 우리 역시 메모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메모의 종류를 기록을 위한 메모와 지적 생산을 위한 메모로 구분하는데요. 그냥 적는 것과 고민 끝에 적는 것의 차이랄까요? 그가 말하는 성공을 위한 메모는 후자 쪽이겠죠. 하지만 적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의 여러 효용에도 불구하고 메모의 본질은 돌이켜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책의 시선은 메모의 재발견이 가져오는 마법으로 옮겨갑니다. 오늘의 메모가 내일을 만든다는 메모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 추천책은 인사입니다. 김성미님의 책이고요. 책 읽는 곰에서 나왔습니다. 44페이지 동화책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사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항상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어른은 많지 않습니다. 어쩐지 어색해서, 상대방이 무시할까 봐 등등 어른들 역시 어색하게 눈치만 보게 되죠. 작가는 우리가 이웃을 마주쳤을 때 인사를 고민하는 순간과 그 순간의 복잡한 마음을 늑대 아저씨와 옆집 여우에 빗대어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인사할 것인가? 숨막히는 눈치 게임이 펼쳐집니다. 다음 책은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스다 미리의 책입니다. 이보험에서 출판됐고요. 176페이지 책입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싱글의 삶에 대해 찬찬히 그리고 깊이 이야기하는 마스다 미리의 숫장 시리즈 중에 최신작입니다. 앞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숫장의 연애 등으로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마흔이 된 숫장, 어렸을 땐 어른이 되면 많은 걸 깨닫고 알게 될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는 버겁고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숫장의 모습을 통해 친구와 가족과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다음 책은 안녕 나의 순정, 이영희님의 책입니다. 노래서 출판됐고요. 256페이지 책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순정 만화의 전성기를 한 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일숙, 황미나, 김혜린, 이미라, 청계영 등등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대표 작가 15인의 만화에 담긴 이영희 작가의 추억은 순정 만화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시절 우리에게 세상을 알게 해주고 꿈꾸게 해주었던 그 순정 만화가 어른이 된 지금의 우리 마음을 다시 위로해 줄 것입니다. 다음 책은 10문장 쓰는 법, 김정선님의 책입니다. 유유에서 출판됐고요. 160페이지 책입니다. 단문으로 한 가지 주제를 통일감 있게.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이론은 모두가 알고 있죠. 문제는 이론만 한다는 것. 글을 쓰려다가도 단문의 강박에, 멋진 표현의 압박에 용기 있게 펜을 잡고도 당최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작가는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문장을 최대한 길게 써보기.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끊어 요리조리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낯선 방법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쓰기에 대해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오질 않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앤 두루얀의 책입니다.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464페이지 책입니다. 코스모스는 칼 세이건인데? 하는 분들 계시죠?
올해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출간된 지 40년이 된 해인데요. 칼 세이건의 지적 여정을 함께했던 배우자 앤 두리안이 그 후속작을 내놨습니다. 책에는 지난 40년간 과학이 이룩해온 경이로운 성과들과 칼 세이건이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과학사의 잊혀진 탐험가들, 140억 년 전 태초의 대폭발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명멸해온 우리 지구와 다른 세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이라는 칼 세이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이야기의 수렵 채집인을 자처하는 그녀는 이번 책에서 과학, 역사, 예술, 인문을 잇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지적 리딩을 위한 워드파워 30일, 노먼 루이스와 윌프레드 펑크의 책입니다. 윌북에서 나왔고요. 328페이지 책입니다. 어원 연구의 데일 카네기라는 평가를 받는 노먼 루이스와 당대 가장 지적인 사전 편찬가로 명성 높은 윌프레드 펑크의 합작 도서입니다. 두 사람은 어휘력이 경쟁력이자 성공의 척도라고 말하는데요. 30일 만에 미국 대학원생 수준의 어휘를 보장하는 복화책으로 1942년 출간 이래 현재까지도 각종 수험생들의 필독서로 읽히는 어휘 학습서의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단순 암기식이나 개별 암기로는 영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어원과 토픽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단어를 덩어리로 묶어 주제어들을 개념 중심으로 설명한 후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고 또 풀면서 영단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줍니다. 하나의 어근으로 시작해 연관 단어들을 묶고 연습 문제를 직접 풀면서 기억이 점점 단단해지는 계단식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책을 닫을 때쯤이면 아무리 어려운 텍스트라도 걸리는 단어 없이 읽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딱 30일 동안만 집중해 보세요. 고급 영단어 500여 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4월의 추천 도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